그렇게 수만 평의 땅의 주인이 된 밀러는 처음에 이런저런 나무와 식물을 심어 보았지만 역시나 염분을 먹은 땅과 해풍에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밀러가 사들인 땅은 방치된 채로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역시나 헛수고라며 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8년이라는 시간은 밀러가 한국에서 땅을 산 것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시간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해안을 따라 키가 큰 방풍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해풍으로부터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평일에는 서울에서 금융맨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전리포로 떠나 땅과 나무를 가꾸는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외국 종자를 얻어와 심기도 하며 하나둘 황폐화된 땅을 녹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산 종자만 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 농원에서 모감주 개수나무 등 8종 33그루와 삼목련, 고수 시목련 등 8종 31그루 등을 구입해서 자신의 땅에 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밀러는 단순 종자 구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의 탐사와 수집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식물탐사팀을 구성하고 전국의 산야를 돌며 야생식물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고 가을이 찾아오면 이들 종자 채집에 나서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밀러는 특히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호랑가시나무, 동백, 노각나무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밀러가 평소에 자랑하던 나무는 1978년 전남 완도로 식물 탐사를 갔을 때 발견한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 사이에서 자연 교접된 희귀종인 완도 호랑가시나무입니다. 이 새로운 종의 이름 역시 밀러가 직접 붙인 이름으로 세계신문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리포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목원 식재 사업은 8년 만에 18만 평 전체로 확장되어 수목원의 틀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밀러는 구역별로 흩어져 있는 땅을 7개 구역으로 구별하여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다국적 종자 교환 사업에 들어갑니다. 36개국 140개 기관과 교류 협약을 맺고 1979년 11월에는 대만에서 200여 종의 씨앗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천리포 수목원의 수종 규모는 한국산 천여 종을 포함해서 6천여 종에 이르렀고 이 중에 목련과 호랑가시가 각각 400여 종에 달해 세계 유명 수목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9년은 밀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7월에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천리포에 맞는 수목원이 재단법인으로 새 출발을 했고 9월에는 칼 페리스 밀러라는 이름 대신 민병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한국 귀화를 결정합니다. 이 당시 밀러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국가이자 자유국가의 대장인 미국 국적을 버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미국의 원조로만 살아가던 3세계 국가에서 이제 막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국가로 귀화를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내 어머니와 가족을 설득해 한국으로의 귀화를 허락받고 대한민국 제1호 외국인 귀화자가 됩니다. 민병갈은 귀화를 계기로 제휴관계를 맺은 세계 유수의 수목원과 연구기관과의 종자교환 사업에 집중합니다. 외국으로부터 희귀수와 관상수 종자에 집중적으로 들여오고 대신 한국 고유의 수종을 보내 세계식물학계에 한국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쪽으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언론들은 그런 민병갈의 행보에 대해서 한국의 종자를 해외로 반출시킨다며 비난했는데요.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우분한 개구리 발상이요. 한국 언론은 유종공학을 알면서도 다국적 간 종자교류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소. 이 종자교류는 식물 선진국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학문적 사업이요. 한국 토종식물이 해외에서 병정되어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사례가 있어. 한국도 다양한 외국 식물을 연구해서 잘 활용하면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국내 식물학계 원로 학자인 이창복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세계 식물 지도에 한국이 편입된 것은 전적으로 민병갈 씨의 공로입니다. 민병갈 원정이 가꾼 천리포 수목원은 다른 곳과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손길을 최소화하고 모든 나무와 화초의 명패와 도입 경로와
특지 100명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수목원의 식생들은 보기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를 치거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만 이곳은 민원장의 명령에 따라 일절 농약을 사용하거나 가지치기 등을 금하고 자연스럽게 둥지를 튼 새와 야생동물 그리고 곤충들까지 내쫓거나 해충으로 보고 박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철새들이 둥지에서 새끼라도 가지면 직원들은 철새들이 놀랄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보호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인간의 조형미라는 감각의 틀에 맞춰 정원을 관리하는 서양의 문화와는 정반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겼던 한국의 정원 문화를 그 누구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그가 한국의 자연 보호와 전통 문화 보존을 역설하며 한국인들의 자연 훼손과 무관심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산악지대가 국토의 70%가 되는데도 산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미약하다. 자연 보호를 한다고 어깨에 띠를 두르고 거리나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더 한심한 것은 쓰레기를 줍게 한다고 봄철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산속에 풀어놓는 것이다. 쓰레기는 줄을 들지 모르지만 잘하는 새싹들이 그들의 발길을 밟혀 죽어버릴 테니 얼마나 해석한 일인가. 2001년 전리포 수목원이 보유한 수종 6,972종 그리고 외국 수종의 경우 국립임업시험연구원의 보유 규모를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특히 목련류는 410종이나 돼 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이에 필적할 만한 수목원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거 처음 땅을 살 때 민둥산과 연분으로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의 그 땅은 전리포 수목원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수목원 레벨을 넘어선 나무 박물관급이 되었습니다. 세계 수목협회는 민병갈 원장과 전리포 수목원의 발자취와 업적, 위상을 높게 평가하여 1998년 총회를 전리포 수목원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2000년 세계 수목협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전리포 수목원을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하면서 민병갈 원장은 수십 년의 노력의 결실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한국에선 제목으로도 뛰어난 품질을 갖는 주복을 가리켜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이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수목원 사업은 이제 겨우 30년이 되었지만 적어도 300년은 내다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자식처럼 키운 전리포 수목들은 몇백 년을 더 살며 내가 제2의 조국으로 삼은 한국에 바친 마지막 선물로 남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이 사업을 하면서 실감한 것은 수목원이란 영원한 미완성 사업이라는 엄숙한 진리였습니다.